앞 영상에서 공지했던 대로 대구와 서울 경기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두 팀의 경우 현재 K리그 순위가 각각 3위와 4위입니다. 서울은 최근 들어서 5승 2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북과 울산을 추격할 수 있는 그 승점차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구의 경우 대구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승부가 좀 많죠. 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 혹은 강등권 팀과의 대결에서 좀 약간 고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대구도 생각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팀의 핵심 선수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대구의 경우에는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선수가 도합 12골을 합작하면서 특히나 이 세징야 선수는 득점도 득점이지만은 팀의 공격을 조율하면서 도움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선수, 정말 팀의 핵심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면에서는 조현우 선수 그리고 홍정원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최소 실점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재 상황이 대구가 살짝 안 좋은 게 세징야 선수는 골 결정력이 아니라 킥감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에드가 선수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다만 김대원 선수가 한동안 좀 득점을 좀 성공시키지 못하다가 지난 강원 경기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 좀 약간 희망적인 상황이고, 조현우 선수는 뭐 국가대표 출신 잘 아시나요? 근데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대표 이란과의 경기에서도 실점하는 장면에서 약간 판단 미스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홍정원 선수가 최근 대구의 수비 핵심 선수로서 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이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최근 박주영,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페시치 선수가 득점이나 아니면 도움적인 면에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상원 선수도 좀 골키퍼로서 좀 활약이 꽤 괜찮은 모습. 특히나 이 박주영 선수는 후반 막판 득점력이 상당히 좋고, 알리바이프 선수가 이 공격 조율을 좀 하면서 이 박주영 선수와 함께 득점 혹은 도움을 좀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가 최근 들어서 아주 엄청나죠. 3경기 연속 득점이에요. 3경기 연속 득점. 이 4골이 모두 이 최근 3경기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영입 효과를 정말 톡톡히 누리고 있고, 페시치 선수는 지금 9골로 득점 선두. 정말 좋은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유상훈 선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방 능력이 최근에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예. 자, 그리고 현재 이 두 팀의 상황을 좀 더 간략하게 좀 다뤄보자면은, 대구는 지금 어쨌든 리그 홈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리그 최소 실점 타이틀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후 첫 경기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실점이 좀 있었긴 했었지만은 대구가 초반에 정말 좋았을 때의 그 득점력, 그 득점 루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역습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개는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 대구 특유의 좀 약간 화려한 공격이라고나 할까요? 그 맨시티와 좀 약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의 공격력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홍정은 중심으로 한 이 수비는 좋으나 김우석 선수가 조금씩 실수가 드러나고 있고, 조현우 선수도 약간 좀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구에게 있어서 약간 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 대구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츠바사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미시즌 아웃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드가 선수 아까 얘기했었죠. 지난 경기에서 어깨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요게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리그 5승 2무, 특히나 원정 경기 성적이 한때는 좀 안 좋았었는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던 그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2승 2무로 승점을 잘 쌓아나가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활약 속에 오스마르의 3경기 연속골, 거기다가 페시치 선수의 득점력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은 후반 막판 35분 이후에 득점이 상당히 좋고 세트피스를 이용한 득점력도 좋다 보니까 대구에게 있어서 이 점이 좀 꽤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울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서울은 지금 12경기에서 최근 1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어요. 수비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실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거는 앞에 프로토스 승부 예측에서도 꽤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을 언급했었을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팀의 꼭 필요한 키플레이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꼽아봤는데, 대구는 역시 세징야, 이 세징야 선수가 활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의 경우에는 역시 박주영 선수, 뭐 오스마르나 페시 선수도 뭐 득점을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득점을 뒷받침해줄 선수는 역시 박주영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를 한번 꼽아봤어요. 일단 세징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4골 5도, 거기다가 공격 조율이나 슈팅 한 방이 있는 선수니까 이 프리킥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선수의 활약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꼽아봤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에드가 선수의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드가가 결정을 했었을 때에는 세징야 선수의 이 활약 여부에 따라서 대구의 승패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 아쉬운 활약. 최근 들어서 이 세징야 선수의 득점을 볼 수가 없는 데다가 가끔씩 이 세징야 선수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조급한 마음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대구에게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경기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징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대구의 승패가 확실히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박주영 선수를 언급해보자면은 박주영 선수도 4골 4도움, 세징야 선수와 좀 비슷해요. 거기다가 프리킥 키커, 코너킥 키커로 나서고 있는 선수인데, 특히나 이 서울은 세트피스 득점이 정말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득점에 있어서 박주영의 킥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이 박주영 선수가 기록한 4골 중에서 3골이 후반 막판에 득점한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박주영의 프리킥이나 아니라면 후반 막판의 득점력, 이것에 따라서 서울이 승점 3점이냐 1점이냐 0점이냐가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키플레이어를 양 팀에서 한 명씩 이렇게 꼽아봤었는데, 이쯤에서 두 팀의 상대 전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팀의 상대 전적,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4패로 서울이 더 우세합니다. 특히나 이 대구의 홈경기로만 따져봤을 때에도 대구가 2017년 4월 30일 때 승리한 이후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그런 만큼 서울이 대구를 상대로 잘 경기를 치러 나갔었다는 것을 상대 전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좀 여러가지로 따져본 상황에서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자면은, 뭐 물론 대구가 승점 3점을 위해서 먼저 나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인데도 서울이 공격력을 앞세워서 먼저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이 먼저 리드를 하게 된다면은 대구는 좀 급해지겠죠. 왜냐? 여기서 승점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은 경기가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당장 서울이나 아니면 전북, 울산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대구가 좀 더 공격적으로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서울이 추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서울이 아마 2골차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전반전 서울 리드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대로 동점이나 대구가 리드한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난다, 이때는 뭐 후반전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서울의 그 후반 득점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무리 대구가 리드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 공격이 대구의 수비를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박주영이나 알리바이프 뿐만 아니라 고강민 선수나 고요한 선수도 이 공격에서 이렇게 조율하는 능력이 꽤 좋다 보니까 이 대구의 수비를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무승부 혹은 서울이 결국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서울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의 홈 무패 행진이 아마 서울에게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골 혹은
잘하면 두 골차 이상, 아마 수원 경기 슈퍼매치 때처럼 이렇게 두 골차 이상으로 경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 끝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여러분들 이 경기 정말로 재밌게 보시면서 나중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를 놀리셔도 되고, 아니라면은 저를 좀 약간 승부 예측 잘한다 이렇게 생각 좀 잘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대구 서울 프리뷰를 해봤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